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성인간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성인간호학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질환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될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그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이 질환 왜 생기는 거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질환이 나타나는 그 이유, 원인,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태생리. 그 병태생리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요. 그 증상으로 인해서 이 증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호중재나 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진단 공부해야 돼요. 자, 예전에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질환이잖아. 이런 증상은 요 정도 문제? 이런 질환이잖아. 그래서 어떤 간호중재? 한 요 정도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물어봐요. 왜 그런 증상 나타나는 건데?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거 한번 설명해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왜? 이유? 기전.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고 치료나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자, 우리 약물 치료랑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약물 치료도 약물에 대한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 따른 작용 기전 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약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약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작용 기전까지 꼭 우리가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중요 약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나 주의점까지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요 얘기도 많이 물어본다고요. 어떻게 진단해? 어떻게 확진해낼 수가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중요 질환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 주셔야겠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여기만큼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A급 자꾸 봐주셔야겠고요. 모든 부분을 A급으로 자꾸 공부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루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그 질환이 왜 생겼어? 어떤 병태 생리적 기전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나 간호중재는 뭐가 있을까? 그래,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으로 우리가 이 질환을 결정해낼 수 있구나. 요 정도 루트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소화기계. 소화기계, 출제 빈도 높은 파트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도, 위, 장, 간, 담도,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들, 소화기계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식도 해부 생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미을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해봅시다. 식도는 인도 후부와 위를 연결해서 음식물이 구강에서 위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기억. 산성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생리적 조임근을 얘기합니다. 식도가 있고요. 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의 물질들은 산성이에요. 위 내용물은 산성이에요. 이 산성인 물질이 위로 역류해서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올라오면 역류가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부식도 조임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환과 얘의 연관성은 굉장히 크다면 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부식도 조인근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위액의 역류가 발생하게 돼서 상복부 통증 그리고 소화불량을 초래하게 된다. 하부식도 조인근의 압력이 증가하면 연하곤란이 나타나고 왜? 여기 조인근이라고 했어요. 여기 압력이 강해지면 내려가기가 힘들다고요? 연하곤란이 나타난다. 얘가 약해지면 당연히 역류가 나타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 얘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자, 위는 주머니 모양으로 복강의 좌상부 횡격막 아래 간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분문, 위저, 위체, 그리고 유문으로 구분하게 되고 1500ml, 1.5L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다음은 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기흥부터 키읔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로 쓰고 밑줄 친 A의 기능을 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왼, 위 구역에 위치해 장막층, 근육층, 점막 밑층이 있어. 점막층에는 주세포가 있습니다. 주세포는 뭐를 분비해요? 주세포는 펩시노겐을 분비해요. 펩시노겐은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돼요. 이 펩신이 하는 역할이 뭔데? 단백질을 분해해요. 어떻게 분해요? 뭐로 분해해요? 단백질을 폴리펩티드, 작은 단위로 분해할 거예요. 벽세포 꼭 기억해 줘야 되죠. 벽세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벽세포는 HCl과 수분을 분비해서 위액의 산도를 pH 2 이하로 유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화 시킨다는 얘기죠. 펩신이 최적 산도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얘가 산도를 낮추면 이 펩신이 잘 활성화돼서 단백질을 잘 분해하겠죠. 살균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벽세포 하면 딱 내적 인자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적 인자를 생산할 거예요. 내적 인자는 리을과 결합해서 소장, 그것도 어디에서? 회장에서 리을이 흡수되게 할 겁니다. 벽세포, 내인자, 그 다음에 뭐요? 비타민 B12. 비타민 B12! 그럼 내적 인자가 부족해.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 안 됐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 악성민열. 요 세 가지 무조건 묶으셔야 돼요. A급이에요. 자, 점액을 분비해서 위 점막이 소화효소나 염산에 의해서 자가 소화되는 것을 막아줘. 아, 얘 펩신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을 분해한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장기는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 소화될 수도 있어요? 자가 소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뭐가요? 분문선에 있는 경부세포가요. 유문선의 세포는 가스트린과 점액을 분비합니다. 가스트린은 염산 분비를 촉진하고 단백질에 의해서 유문부가 자극받았을 때 주로 분비되게 돼요. 가스트린. 자, 기능. 음식물 저장하고 위액과 혼합해서 유미집 상태로 만들어 일정한 속도로 12지장으로 조금씩 배출할 겁니다. 대부분의 미생물이 위산에 의해서 파괴되게 하고 단백질의 소화는 펩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염산은 단백 분해의 기능은 없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줄 뿐. 자, 위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아요. 위에서는 단백의 소화만 일어납니다. 탄수화물은 타액 속의 아밀라제에 의해서 메가당으로 분해되어 위로 넘어오지만 위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위산에 의해서 아밀라제는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그러니까 꼭꼭 잘 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방용의 물질인 알코올 그리고 치읓은 쉽게 위 점막을 통해 흡수됩니다. 알코올이 위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치읓도요. 치읓은 뭐예요?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위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산인 HCl과 펩신 작용으로 위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막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강한 산으로 위를 공격하는 공격인자가 될 거고 얘는요, 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공격인자, 방어인자. 자, 위의 소화작용은 pH 3.5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위 운동은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에 의해서 일어나요. 가스트린과 히스타민은 위액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 위 내용물인 유미즙은 강산성이기 때문에 산이 섞여 있잖아요. 강산성이기 때문에 십이지장으로 넘어오면 십이지장은 세크레틴과 키역을 분비해서 산성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강산이잖아요. 강산이 바로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면 손상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콜레시스토키닌, 세크레틴 얘 분비해서 산을 중화시키고 위액 분비와 위 운동을 억제시켜서 위 배출 속도를 늦출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거겠죠. 엔테로가스테론은 지방이 십이지장 점막을 자극하면 분비되는데 엔테로가스테론이 뭐 하는 애야? 위운동 억제하고요. 위액과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요. 인슐린 분비 촉진하고요. 하부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키면서 췌장과 소장의 전해질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지방이 많은 산성 유미즙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의 소화 속도가 늦춰지게 돼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장관의 주요 조절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댓글, 리을,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첫 번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음식을 보고, 냄새 맡고, 씹을 때 분비됩니다. 소화기계 분비선, 위와 장 근육에서 분비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관략근의 긴장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아세트콜린이에요. 스트레스,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분비되고 소화기계 분비선, 위장 근육에서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고 관략근의 긴장도를 증가하고 반대되는 거 보이세요?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 반대되는 물질입니다. 자, 호르몬, 음식물로 인해서 분비되고 위 분비선에서 분비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운동 증가하고 위 배출 시간을 지연하고 위 식도 관략근을 수축시킨다. 가스트린에 대한 얘기. 십이지장 지방에 의해서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유미즙이 십이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분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낭, 췌장, 위, 소장에서 분비되면서 담즙 배출시키고 췌장에게 소화효소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고 CCK입니다. 콜레시스토키닌. 십이지장 유미즙의 pH 4. 얘가 들어와서 십이지장으로 유미즙이 들어와서 위와 췌장에서 분비되고 알칼리성 췌장액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콜레시스토키닌을 분비 촉진시키고 위산 분비 감소시키고 펩시노겐 방출을 자극하고 세크레틴입니다. 자, 기타 조절 인자로 음식, 위, 장,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타 조절 인자 히스타민. 엔테로가스테론, 십이지장의 지방, 위, 췌장, 위 운동을 억제시키고 위산 분비 억제시키고 인슐린 분비 촉진시키고 췌장과 소장에서 전해질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요인, 억제시키는 요인, 이거 알고 계셔야죠. 왜요? 무엇과 관련해서요? 뭐 위염이라던가 아니면 소화성 궤양이라던가 이것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위산 분비 억제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위산 분비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극하는 요인 억제시키면 되고 억제시키는 요인 그렇게 하도록 만들면 돼요. 자,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요인, 팽만, 음식물의 단백질 성분, 미주신경의 활동,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가스트린이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하는 요인, 미주신경의 자극을 억제하고 음식물의 삼투질 농도를 증가하고 지방 물질, 엔테로가스테론, 혈액순환 감소, 위염과 같은 염증, 십이지장의 pH가 1.5나 그 이하일 때, 유문동의 pH가 3.0 정도 감소되면 가스트린의 방출이 차단돼서 위액 분비를 억제할 수 있고 소장 내의 호르몬 기전에 의해서도 그리고 위산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고등학생에게 소장, 작은 창자의 구조와 기능을 교육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자, 소장은 12지장부터 시작해요. 12지장, 소장 공장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12지장은 위에 유문판에서 공장 부위에 연결될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약 25cm. 공장, 작은 창제 중간 부분 길이는 약 2.5m. 회장, 작은 창제 마지막 부분 길이는 약 3.6m. 자,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음식물의 소화는 이 소장에서 거의 다 이루어져요. 음식물의 소화를 완성합니다. 탄수화물, 글리세롤. 자,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소화를 완성하고요.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소화를 완성시킵니다. 담즙과 췌장에게 장 분비액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흡수 이루어지죠. 공장에서 포도당, 수용성 비타민, 단백질, 지방 흡수가 일어나고요. 위에서 내인자를 분비하고 나트륨이 이온이 있을 때 비타민 B12를 흡수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벽세포, 내인자, 비타민 B12, 그리고 악성 빈혈이라고요. 근데 이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곳이 공장이에요? 아니죠. 회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합니다. 그리고요. 나트륨 이온이 있을 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칼슘 이온이 있을 때 흡수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회장, 담즙산염을 흡수하고 능동적으로 나트륨을 이동시키고, 자, 12지장과 공장에서 철분 흡수하고, 지방은 육모 밑에 림프관에 유미관에서 흡수를 합니다. 자, 소장은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교감신경의 자극도 받고요. 부교감신경의 자극도 받습니다. 교감신경계의 자극으로 인해서 소장의 운동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억제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돼,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교감신경 자극에 의해서 장의 긴장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이에요. 다음은 보험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이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부터 치읓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 찾기. 밑줄 친 A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기전. 밑줄 친 B의 장애 시 발생하는 문제점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 담도, 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 중에서도 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의 구조, 복부의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하고 횡격막 바로 아래에 놓여 있고 위를 덮고 있고 좋아요. 간의 기능, 담즙을 생성합니다. 담즙선염, 간에서 하루에 0.5g씩 생산되고 단백질 유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0.5g씩 생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백질을 유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죠. 간에서 하루에 약 0.5g씩 생산하고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을 유화시키기 위해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단즙산염의 전구체가 되는 것은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로 자, 식이를 통해서 공급되거나 지방대사 작용을 통해서 간에서 합성되게 돼요. 탄수화물 대사, 당원을 형성한다. 포도당, 과당, 갈락톡스는 위장관에서 흡수되고 문맥계를 통해서 간으로 운반돼서 간에서 당원으로 합성됩니다. 간에서 글리코겐 합성됩니다. 당을 당원으로 합성해서 저장하고 있다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이 글리코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당원 신생, 탄수화물 섭취가 감소했어. 혈당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당으로 분해. 그러니까 만들어진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당을 올리려고 한다고요. 그건 당원 신생이 아니라 당원 분해에 대한 얘기죠. 가지고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혈당을 올려준다고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당치를 유지한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마지막 산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혈당을 올릴 거야.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당원 신생이죠. 포도당 신생, 당원 신생 같은 얘기예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만들었어. 당원 신생이에요.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 가지고 있는 것을 분해시켜서 혈당을 올려주는 거 당원 분해예요. 지방대사,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지방산의 산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지단백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을 합성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로부터 지방을 합성합니다. 자, 단백질 대사,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해서 신장과 장을 통해서 배설시켜요. 단백질의 대사산물로 노폐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일이에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이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상태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서 간에서 요소로 바꿔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 알부민을 생성합니다. 알부민을 생성해서 삼투압 균형을 이루게 할 거예요. 그것도 무슨 삼투압? 교질 삼투압. 교질 삼투압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죠.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간은 응고작용도 하죠. 프로스롬빈, 피브리노겐, 응고인자와 같은 혈장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진짜 간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 D를 합성한다? 응고인자와 관련해서? 응고작용과 관련해서 비타민 D? 아니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K를 합성합니다. 자, 호르몬 생성 및 파괴, 부신피질 호르몬인 당류 콜티코이드를 분해하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대사해서 담즙으로 배설시킬 거예요. 그런데 간에 이상이 생겼어. 그러면 이 호르몬의 대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에 비정상적으로 호르몬의 양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겨요. 자, 테스토스테론은 간에서 합성되고 배설되고요. 알도스테론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해독작용, 호르몬이나 약물들, 다른 화학물질들을 생전환시키고 방어 기능, 쿠퍼셀 얘기가 나와야죠. 세막내피세포에 식균작용이 있습니다. 혈액을 저장하고 여과시키는 작용도 할 거예요. 노쇠한 적혈구 파괴하고요. 문맥 내로 들어오는 혈액을 여과시킬 거예요. 비타민 A, D, K, 비타민 B12, 철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철분의 항상성을 유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철분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 얘를 다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 혈액으로부터 운반된 여분의 철분은 간세포에서 단백과 결합해서 페리틴 형태로 저장됩니다. 철분이 좀 남았어. 쓰고 남았어. 나중을 위해서 저장시켜 놔야겠어. 철분과 단백을 결합시켜서 페리틴을 만들어. 자, 그 다음은요. 혈액 내 철분 농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페리틴에 있는 그 철분을 꺼내서 주면 돼요. 페리틴으로부터 일부 철분이 방출되면서 항상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빌리루빈 대사입니다. 빌리루빈 대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얘를 이해하고 있어야 황달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리루빈 대사로 인해서 얘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가? 황달 나타나죠. 피부 소양증 나타날 수 있죠. 회백색 대변 나타날 수 있어요. 짙은 소변 나타날 수 있고요. 지방 소화 잘 안 되고 혈액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빌리루빈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빌리루빈 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파괴될 때 혈색소가 햄과 글로빈으로 분해됩니다. 그럼 뭐가 철분과 빌리버딘으로 분해될까요? 햄이요. 햄과 글로빈으로 분해되는데 그 중에 이 햄이 철분과 빌리버딘으로 분해됩니다. 이 빌리버딘은 빌리루빈으로 변화돼서 혈액으로 방출되는데 빌리루빈은 디귿과 결합해서 비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읍이 간으로 들어갑니다. 적혈구가 깨졌어요. 햄과 글로빈으로 분해됐어요. 햄은 철분과 빌리루빈으로 변했어요. 그쵸? 이 빌리루빈은 알부민과 결합해서 비결합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이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간접 빌리루빈이 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간세포가 이 간접 빌리루빈과 글루크론사연을 결합시켜서 수용성인 결합 빌리루빈으로 바꿀 거예요. 결합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수용성입니다. 그럼 이 결합 빌리루빈은 담즙의 일부가 돼서 12지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결합 빌리루빈은 12지장으로 분비가 된다. 아, 장으로 들어가는구나. 소화기계로 들어가는구나. 담즙산과 마찬가지로 회장 말단에서 대부분은 재흡수돼서 장간 순환을 합니다. 장과 간으로 순환을 한다. 비결합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이 간으로 들어와서 결합 빌리루빈이 돼요. 이 결합 빌리루빈이 12지장으로 들어가요. 12지장이 12지장으로 분비되고 나중에는 회장 말단에서 재흡수될 거예요. 12지장으로 분비됐다가 회장 공장, 회장이잖아요. 이 회장에서 재흡수된다고요. 재흡수되지 못했던 이 결합 빌리루빈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뭐가 돼요? 유로빌리노겐이 됩니다. 유로빌리노겐, 스테리코빌린으로 환원돼요. 유로빌리노겐은 일부는 재흡수돼서 체순환으로 들어가서 봐요. 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원래 회장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재흡수되는 애가 있고 재흡수가 되지 못해서 장까지 들어간 애가 있다고요. 자, 장까지 가는 애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유로빌리노겐이 돼요. 유리빌리노겐의 일부는 재흡수돼서 체순환으로 가요.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돼요. 그래서 소변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죠. 유리빌리노겐이 소변으로 배설돼서 소변이 노르스름한 색을 띈다. 나머지는 재흡수가 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대장으로 가죠. 대변에 포함돼서 대변의 색깔을 결정하게 해요. 적혈구가요, 햄과 글로빈으로 분해됐어요. 이 햄은요, 철분과 빌리루빈이 돼요. 그죠? 이 빌리루빈은 알부민과 결합해서 간접 빌리루빈이 되고, 이 간접 빌리루빈은 간에 와서 결합 빌리루빈으로 돼요. 결합 빌리루빈은 담즙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분비되고 12지장으로 분비된 얘는 회장에서 재흡수돼서 장간순환을 합니다. 재흡수되지 못한 애는 장내 세균, 장으로 들어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유로빌리노겐이 돼요. 이 유로빌리노겐 일부는 재흡수돼서 체순환,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되고 재흡수되지 못한 남은 유로빌리노겐은 대장으로 가서 대변에 포함돼서 대변의 색깔을 결정할 거예요. 요 기전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반복해서 보세요. 문제 5번이에요. 다음은 간질환과 관련된 혈액검사의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댓글,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혈액검사, 우리 검사에 좀 주목을 하자고요. 간이 손상됐을 때 간세포에서 분비되어 간 손상에 대해 다른 효소들보다 더욱 특이성이 높습니다. 급성 간염에서 1000까지 올라가요. 특이성이 높아요. 얘는 ALT. 1차적으로 간세포와 심장세포에서 분비되지만 골격근, 신장, 췌장에서도 분비돼요. 그러니까 특이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간이 손상받으면 이 수치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어요. AST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과 뼈에 주로 분비되고 경증의 간세포 손상에서 이 ALP가 약간 상승할 수 있어요. 자, 간과 신장에서 분비되는 효소, 간실질 조직의 질병을 감지하는 데 좋은 방법. 심한 알코올 섭취 시 증가하게 됩니다. GGT. 세포 내 효소로 대부분의 세포에서 분비되고 특히 심장, 골격근, 간, 뇌, 적혈구 등과 같은 활동적인 대사작용에서 일어나는 기관에서 분비돼요. 얘를 LDH. LDH5는 간 손상의 가장 특이적인 것으로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 상승해요. 자, 아직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주목은 좀 해두자고요. 계속 검사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문제 6번. 황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황달은 빌리루빈 대사의 이상으로 혈청 내의 빌리루빈 색소가 지나치게 축적돼서 공막, 피부, 심부 조직이 황색으로 착색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빌리루빈 대사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다. 밑줄친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로 쓰고 A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황달을 용혈성 황달, 간세포성 황달, 폐쇄성 황달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셋 다 어쨌든 빌리루빈 대사 이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용혈성 황달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야? 적혈구 파괴가 증가돼서 나타나요.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햄과 빌리루빈으로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적혈구가 많이 깨지면 그만큼 빌리루빈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로 인해서 황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혈액 내 비결합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이 증가함에 따라 소변과 대변의 배설도 증가하게 되고 아니, 얘가 많이 파괴되니까 얘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 글루콘산과 간접 빌리루빈의 결합 속도를 증가시킨다. 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간에서 얘랑 많이 결합시켜야겠죠. 간세포성 황달, 빌리루빈 대사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간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이 혈액에서 빌리루빈을 흡수하고 결합시키고 배설시키는 능력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초기에는 혈청의 비결합 빌리루빈과 결합 빌리루빈이 상승하게 돼요. 간세포가 손상되게 되면 빌리루빈이 담세관을 통해서 이동하지 못하고 새어 나오기 때문에 자, 간세포가 손상되면 빌리루빈이 담세관을 통해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럼 담세관이 담즙으로 이동하기 전에 빌리루빈의 형태는 어떤 형태? 결합 빌리루빈의 형태. 담즙으로 얘가 원래 배출되잖아요. 배설된단 말이에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밖으로 새어나와. 그러니까 얘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결합 빌리루빈은 수용성으로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소변색이 진해지게 되죠. 결합 빌리루빈이 담관을 통해서 장내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장내는 담즙산이 충분하지 못하게 돼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저해되고 특히 비타민 K의 생산 부족으로 담즙이 있어야 비타민 K도 만들어지죠. 간에 프로스롬빈 형성을 억제해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담관을 통해서 장내로 이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 폐쇄성 황달이에요. 자, 간 또는 담도를 통한 담즙의 흐름이 방해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비결합 빌리루빈, 결합 빌리루빈 둘 다 증가하게 될 거고요. 빌리루빈이 장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대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중에 지방 대사죠. 지방 대사 이상이 나타납니다. 대변 또는 소변의 유로빌리노겐이 감소하게 되어 장내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서요. 얘도 안 만들어지겠죠? 감소할 거예요. 대변에 회백색을 띠게 되고 지방이 소화가 되지 않으니 지방변이 나오고 복부팽만, 소화불량, 하품, 복부 경련, 항문 가려움증, 직장 출혈, 토열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황달을 일으키는 원인별로 토탈 빌리루빈, 언컨주게이트, 그러니까 비결합 빌리루빈, 결합 빌리루빈, 소변에서의 빌리루빈, 소변에서의 유로빌리노겐, 대변에서 유로빌리노겐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의 기전을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췌장은 간 다음 큰 소화샘으로 위에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회백색의 장기입니다. 췌장은 췌간을 통해서 많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샘과 동시에 인슐린,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입니다. 외분비샘이자 내분비샘이죠. 다음은 췌장의 외분비, 내분비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분비 기능. 췌장액은 투명한 알칼린 용액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포함한다. 좋아요.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덱스트린, 그리고요. 말토스로 분해합니다. 리파제,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 트립신, 단백질. 췌장액은 많은 양의 중탄산염이 포함되어 있어서 12지장으로 넘어온 산성 상태의 유미즙을 중화시킨다. 좋아요. 췌장액을 분비시키는 4가지 요인. 아세틸콜린, 부교감 위주신경. 좋아요. 가스트린,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는 동안 많은 양이 분비되는 것. 소마토스테틴, 음식물이 소장으로 들어갈 때 12지장과 공장 상부의 점막에서 분비한다. 얘는 콜레시토키닌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마토스테틴이 아니에요. 세크레틴, 산성 유미즙이 작은 창자로 들어갈 때 12지장과 공장의 점막에서 분비된다. 자, 내분비 기능. 랑게르한스 섬에서 분비된다. 알파 세포, 글리코겐? 글루카곤이죠. 자, 베타 세포, 인슐린입니다. 자, 그러면 소마토스테틴은 위에서 분비되고요. 위내 음식물에 의해서 분비되고요. 위산 분비와 위 운동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